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제니 씨의 행보일 거예요. 한창 잘 나가는 블랙핑크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뒤로하고 한남동에 450억 원대 신축 빌딩을 세우며 홀로서기에 나선 그 모습 말이죠. 대중은 역시 영앤리치의 정점이라며 감탄하지만 한편으론 왜 굳이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자처할까 하는 의구심도 품어요. 그런데 제니 씨의 행보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부름이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물론 저희가 제니 씨가 태어난 시간까지는 알 수 없어서 분석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하지만 태어난 날짜만으로도 그녀가 왜 지금 이토록 도끼가 올랐는지 설명하기엔 충분하죠. 제니 씨는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인 추걸에 태어난 거대한 바다, 임수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바다 밑바닥에 가장 차가운 물줄기인 자수를 깔고 앉아있죠. 이 조합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손에 날카로운 칼날을 쥐고 태어난 것처럼 매섭고 강렬한 기운을 내뿜어요. 이 기질은 명리학에서 다루기 힘든 에너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극단적인 카리스마를 의미하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YG의 비밀병기로 불리며 데뷔 전부터 존재감을 뽐냈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니 씨가 보여준 눈빛은 단순히 데뷔를 갈구하는 신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미 내가 이 판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제왕적 기질이 서려 있었죠. 2018년 첫 솔로곡에서 빛이 나는 솔로를 외치던 그 순간도 사실은 그녀 내면에 박힌 독립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나온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대형 기획사라는 단단한 둑이 이 거대한 바닷물을 가두고 적절히 통제해왔지만 이제 30살을 기점으로 삶의 큰 흐름이 바뀌면서 그 둑이 더 이상 그녀의 팽창하는 욕망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지금 제니 씨가 보여주는 그 서슬퍼런 도끼는 사실 이제는 내 법전은 내가 직접 쓰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아요. 나를 억눌러주던 조직의 틀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 셈이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독립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남의 지시를 듣거나 정해진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삶은 그녀의 본연의 색깔을 죽이거든요. 4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성벽을 쌓은 것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신만의 영토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도끼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건 이제 외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불거진 실내 흡연 이슈나 신사옥의 용도 변경 논란 같은 파열음들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여왕의 에너지가 현실의 벽과 부딪히며 내는 경고음이죠. 예전 같았으면 기획사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니라는 이름 석자에 직접 꽂히는 구조가 됐어요. 실제로 이런 강한 고집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주변의 조언을 간섭으로 치부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안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니 씨가 또 다른 실수를 하길 기다리며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을 거예요. 거봐, 혼자 하니까 바로 사고치네 라는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죠. 내 고집이 선을 넘는 순간 대중의 박수는 야유로 바뀌고 그토록 공들여 쌓은 450억 성벽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어버릴 때니까요. 결국 지금 제니 씨가 보여주는 거침없는 행보는 내면의 강한 주체성이 외부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누군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꼭 꼬집을겠지만 제니 씨 입장에선 지금 이 시기에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가 세운 450억 신사옥이 과연 그녀를 지켜줄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지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화려한 감옥이 될지는 그녀가 이 도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대한 바다가 둑을 터뜨리고 나오면 세상을 적시는 단비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홍수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제니 씨가 독립한 뒤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스태프 면전에 담배 연기를 내뿜던 그 충격적인 장면부터 최근 신사옥의 용도 변경 문제까지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시죠. 아니, 그 똑똑한 제니가 왜 저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까? 하고 말이에요. 꼬투리 잡고 싶어 안달난 안티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었을 거고 역시 본성이 저런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걱정하는 팬들은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런데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터진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를 제어하던 거대한 둑이 터져버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구설의 메커니즘이에요. 지금껏 제니 씨는 대형 기획사라는 아주 튼튼하고 정교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왔잖아요. 그 울타리는 제니 씨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날카롭고 거침없는 기질, 즉 명리학에서 말하는 양인, 그 서슬퍼런 칼날이 대중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게 걸러주는 거대한 여과장치였던 셈이죠. 기획사에는 제니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혹시라도 선을 넘으려 하면 그건 대중정서상 안 됩니다 라고 직언할 시스템과 인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인 기획사를 차리고 그 둑을 스스로 허물고 나왔으니 그동안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고집과 독단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세상 밖으로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스태프 면전에 연기를 내뿜던 그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매너 부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환경, 다시 말해 나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 여왕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제니 씨 사주를 보면 임자일주라고 해서 물의 기운이 정말 극강한데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 생각이 맞다고 판단하면 주변의 진심 어린 조언조차 간섭이나 공격으로 치부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내가 내린 결정이 곧 법이고 내 편의가 곧 규정이라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기획사라는 통제장치가 사라지자마자 밖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신사옥을 미술관으로 허가받아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로 써서 논란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억울해할 줄도 모르지만 이건 사회적 약속이나 법규보다 내 비즈니스의 효율과 내 고집을 우선시하는 특유의 기질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현된 결과거든요. 안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니 씨가 또 어떤 오만한 실수를 할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어요. 거봐, 대형 기획사 방어막 사라지니까 바로 본색 드러내네 라는 비아냥을 듣기 딱 좋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팬들은 제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라고 감싸주지만 이런 맹목적인 지지가 오히려 그녀의 브레이크를 더 고장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결국 이 구설의 메커니즘은 제니 씨가 가진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데 쓰느냐, 아니면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고집이 한 번 더 선을 넘는 순간 대중이 보내던 뜨거운 박수는 순식간에 차가운 야유로 바뀔 거고 45억 들여 지은 그 화려한 성벽은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버티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2026년 병오년의 거대한 기운 충돌이 코앞인 지금 제니 씨가 이 아슬아슬한 구설의 파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녀의 제국이 번창할지 아니면 무너질지를 결정하는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제니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역대급 열애설들이죠. 엑소의 카이 씨부터 빅뱅의 지드래곤 씨,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B 씨까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정점에 선 남자들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대중은 어떻게 저런 남자들만 만날까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금방금방 갈아치운다며 시기 섞인 비난을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제니 씨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그녀의 눈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바다로 태어난 그녀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찾아 헤맨 생존의 불꽃이었던 셈이죠. 제니 씨의 사주는 한겨울의 차가운 물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본능적으로 따뜻한 햇살 같은 화기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밖에서라도 뜨거운 기운을 수혈받아야만 에너지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만난 남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무대 위에서 가장 뜨거운 조명을 받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화의 화신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녀에게 연애는 단순히 설레는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방전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대중의 열기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제니 씨의 차가운 내면을 녹여주는 유일한 난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비극적인 패턴이 발생해요. 제니 씨의 배우자 자리를 보면 날카로운 칼날의 기운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얄궂은 게 따뜻함이 그리워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도 정작 관계가 깊어져서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 날카로운 칼날로 상대를 베어버리거나 밀어내는 모순을 범하게 돼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독립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마 라며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거죠. 제니가 누굴 차겠어 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제니 씨 스스로가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기만의 얼음 성벽 안으로 도망쳐버리는 연애를 반복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홀로서기에 나선 30살의 제니 씨에게 다가올 진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의 연애가 감정적인 온기를 채우기 위한 아이돌형 연애였다면 앞으로 그녀가 만날 남자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사주에서 부족한 그 뜨거운 화기운을 이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거대 자본이나 사회적 권력이라는 현실적인 불꽃으로 채우려 할 시기가 왔거든요. 30대 대운의 흐름을 보면 그녀의 야망이 사업가적인 면보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나를 설레게 하는 남자보다 내 제국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열애설의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춤추는 동료 연예인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가 자제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차가운 바다가 이제는 생존을 넘어 번영을 위해 튼튼한 제방과 따뜻한 등대를 찾는 시기죠. 팬들은 우리 제니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녀의 사주가 성숙해지면서 찾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균형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2026년 병오년이에요. 이때는 하늘과 땅에서 모두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해인데 이때 제니 씨에게는 역대급으로 뜨거운 인연이 들어올 운세거든요. 이 인연은 그녀에게 엄청난 사업적 영감과 활력을 주겠지만 동시에 그 열기가 너무나 치명적이라 내 사생활을 통째로 태워버릴 만큼의 대형 스캔들을 동반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뜨거운 남자를 만나서 내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결국 제니 씨의 연애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내 칼날을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느냐, 아니면 끝까지 여왕의 자존심을 세우며 상대를 도구로만 쓰느냐에 따라 그녀의 말란 인연운이 갈릴 거예요. 이제껏 최고의 스타들을 수집하듯 만났다면 이제는 내 차가운 사주를 평생 은은하게 데워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인연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녀가 과연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연애를 끝내고 자신의 제국을 함께 경영할 진정한 반려자를 찾을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은 벌써 다음 왕의 행차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니 씨가 1인 기획사를 세우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했을 때 업계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어요. 제니라면 무조건 성공하지 라는 믿음 뒤에 그녀의 곁에 누가 남을 것인가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거든요. 대형 기획사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진 지금 제니 씨는 이제 자신이 직접 모든 칼바람을 맞아야 하는 경영자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녀의 사주판을 보면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니 씨의 사주 전반을 흐리는 기운을 보면 나를 돕는 기운보다는 내 것을 탐내고 나누려 하는 경쟁자의 기운, 즉 겁제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흐르고 있는 30대 대운의 흐름이 묘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과 독립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주머니의 돈과 명예를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가 줄을 서 있는 형국이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믿고 큰 프로젝트를 맡겼던 인물이나 수족처럼 부리던 측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니가 없으면 나도 없다가 아니라 제니가 없어도 내 몫은 챙겨야겠다며 등을 돌릴 수 있는 배신의 코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니 씨의 사주는 내가 가진 파이가 너무 크고 먹음직스럽다 보니 주변에 똥파리 같은 존재들이 꼬이기 너무 쉬운 구조예요. 특히 2026년 병오년과 2027년 정미년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하늘과 땅에 거대한 불길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큰 계약들이 성사되겠지만 실상은 내 밑에 사람들이나 동업자들이 과실을 가로채가려고 머리를 굴리는 시기예요. 제니 이름을 팔아서 내 사업을 키워보겠다는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리기 딱 좋은 때죠. 진짜 위기는 2027년 정미년에 정점을 찍을 거예요. 이때는 사주 원국의 글자들과 세운의 글자들이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명리학에서는 이걸 충미충이라고 하죠. 이건 내가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기반이나 인맥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믿었던 핵심 참모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거나 야심차게 추진했던 계약이 내부자의 배신으로 파기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니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 명예를 목숨처럼 아끼는 그녀에게 내부인의 폭로나 배신은 450억 산사옥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안티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겠죠. 혼자서 다 해먹으려더니 결국 주변 사람 관리도 못하네 라는 비아냥 말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제니 씨가 가진 제왕적 기질이 부른 화근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반자로 보기보다 수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배신이라는 독한 열매로 맺히는 거거든요. 지금 제니 씨 주변에서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중에 과연 위기가 닥쳤을 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1인 기획사의 민낯은 화려한 화보나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서 드러날 겁니다. 2027년의 그 혹독한 파도를 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해요. 나를 칭찬하는 달콤한 목소리보다는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돈을 아까워해줄 수 있는 진짜 정관 같은 사람을 곁에 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450억 성벽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준 배신자들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제니 씨의 화려한 독주를 보며 한편에서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참 많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다. 1인 기획사 독립이 결국 자충수가 될 거다라며 그녀의 왕자가 흔들리길 기다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반면 팬들은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더 높은 비상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과연 제니 씨의 앞날에는 어떤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주적인 흐름으로 보면 2026년 병오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충돌하는 그야말로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오충이에요. 제니 씨 사주의 근간인 차가운 물의 기운과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의 기운이 정면으로 맞붙는 형국이죠. 많은 분이 충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서지고 나빠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잠자던 에너지를 깨워 폭발시키는 아주 강력한 방화쇠이기도 해요. 물과 불이 만나면 자칫 홍수가 나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양의 증기를 뿜어내며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즉 2026년은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타격이 올 수도 반대로 상상 이상의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해라는 뜻이에요. 우선 우려되는 지점은 역시나 사생활의 노출 위험이에요. 극과 극의 기운이 부딪히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솟구치기 마련인데 1인 기획사라는 성벽 안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렸던 자유로운 사생활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죠. 이를 시기하는 시선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제니 씨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이게 바로 나다 라는 식의 더 솔직하고 파격적인 아이콘으로 거듭난다면 그 파괴력은 지금의 인기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한 영향력으로 변모할 수도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주도 드물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이게 자칫하면 경영상의 패착으로 이어져 하락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독단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천재적인 감각과 만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죠. 남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파격적인 투자나 기획이 자오충의 폭발력을 타고 전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450억 신사옥이 고립된 섬이 될지 아니면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새로운 제국의 심장이 될지는 결국 이 뜨거운 충돌의 에너지를 제니 씨가 어떤 방향으로 분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2026년부터 시작될 혼란의 시기는 제니 씨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릇을 시험받는 거대한 무대예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더 순도 높은 다이아몬드가 되어 나타날 것인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어요. 지금 그녀의 몰락을 바라는 시선과 건재를 바라는 응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순간조차도 사실은 제니라는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확실한 건 제니 씨의 2026년은 적당한 안주는 없다는 점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설의 영역으로 올라서거나 그 양극단의 갈림길 위에서 그녀가 던질 승부수가 무엇일지 우리는 그저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 거대한 불꽃놀이의 서막을 지켜볼 뿐입니다.